미술관 친구들, 르네 아저씨 인사드려요. 반가워요. 아마 우리 행미 친구들은 아저씨를 많이 봤을 거예요. 어디서 봤을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작년 10월 달에 행미에서 열심히 작품 활동하고 우리 11월 달에 이렇게 전시회 했던 거 기억나요? 기억나죠 이제? 자, 오늘은 아저씨와 함께 옛날에 살았던 미술 화가 한 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여러분 혹시 빛의 화가라고 들어봤어요? 우리가 빛의 화가라고 하면 옆에 보이는 그림 이 화가 빈센트 반 고흐를 떠올리기가 쉬운데요. 사실은 빛의 화가라고 하면 조르주 쉐라라는 화가가 더 유명해요. 일단 조르주 쉐라라는 아저씨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긴 분이에요. 이분은 1850년대에서 살다가 죽은 프랑스인 화가이신데요. 이분이 32살 살고 돌아가셨어요. 천재는 일찍 죽는다고 하던데 이분 진짜 천재였나봐요. 이 아저씨가 그린 두 가지 대표적인 그림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 그림, 다른 하나는 이 그림이에요. 왼쪽에 있는 그림은 그랑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라는 제목이 붙었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아스니에르에서의 물놀이라는 제목이 붙었어요. 이 두 가지 그림을 그리는데 이 조르주 쉐라라는 아저씨가 굉장히 기발한 방법을 쓰셨어요. 어떤 방법이었을지 한번 알아볼까요? 이 아저씨는 독특하게 점묘법이라는 방법을 썼어요. 이 아저씨는 계속해서 점들을 찍었어요. 어떤 때는 빨간 점, 어떤 때는 노란 점, 어떤 때는 파란 점, 이렇게 점들을 막 섞어서 찍다 보면 우리가 원래 보이는 그 색과는 전혀 다른 색깔들이 그림에서 만들어져요. 이걸 점묘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아저씨가, 이 조르주 아저씨가 이 점묘법을 만들었어요. 자, 우리가 점묘법이 뭔지 말로만 들어서는 잘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래서 샘플을 하나 보여줄 거예요. 그림 보이시죠? 이 그림 중간 부분에 있는 구름들을 한번 볼게요. 무슨 색으로 보여요? 아저씨는 이 구름들이 살구색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구름들을 조금 확대해서 볼까요? 어때요? 노란색, 빨간색, 흰색의 점들이 막 섞여서 찍혀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것들을 멀리서 한눈에 보게 됐을 때 살구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또 한번 살펴보죠. 오른쪽 아래로 살짝 내려가 볼게요.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땅 부분이에요. 겉으로 보기엔 보라색 같은데 한번 이것도 확대해 볼까요?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점들이 막 찍혀 있어요. 이게 한눈에 보면 보라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는 그림을 점묘화라고 하고 이 방법을 바로 조르주 쉐라 아저씨가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배워본 점묘법으로 오늘 한번 그림을 그려볼 거예요. 아저씨는 아저씨 얼굴에 달려있는 이 사과를 그려볼 건데요. 이 사과를 그리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연필, 그리고 수정을 하려면 당연히 지우개도 있어야겠죠. 그림을 그리는데 필요한 스케치북, 그리고 아저씨는 오늘 사인펜을 이용해서 점묘화를 그려볼 거예요. 원하는 대로 물감도 괜찮고 크레파스도 괜찮고 다른 색연필도 괜찮고 원하는 대로 그려보기로 해요. 그럼 지금부터 이 사과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네, 아저씨는 밑그림으로 사과를 한번 그려볼게요. 십자를 먼저 그리고 사과를 그리기 시작할 거예요. 얼마 전에 금손숙쌤 선생님이 동그라미 그리는 방법을 설명해 주신 영상 있잖아요. 그거 혹시 기억나세요? 이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해당 영상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림에서 비율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렇게 십자를 그리고 여기서부터 원을 그려 나갈게요. 이렇게. 자, 일단 사과만 표현해봤어요. 그럼 지금부터 여기에다가 색깔을 입혀볼 거예요. 자, 아저씨가 쓸 색깔은 노란색과 파란색 계통이에요. 분명히 아저씨 얼굴에 달려있는 사과는 녹색인데 녹색이 안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거 가지고 어떻게 녹색을 만들어내나 우리 한번 해볼게요.
먼저 노란색을 열심히 찍어줍니다. 자, 노란색을 다 찍었으면 이제는 파란색으로 색깔을 입혀줄 거예요. 어떻게 그림이 나오나 한번 잘 보세요. 자, 이렇게 사과가 완성됐습니다. 네, 같이 그려본 그림이에요. 어때요? 사과가 녹색으로 보이나요? 딸기에 음영 처리된 거 제대로 보여요? 그러면 우리 이 그림들 한번 확대해서 볼게요. 카메라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점들이 분명히 보이죠? 딸기도 점이 찍혀 있는 부분과 찍혀 있지 않은 부분, 많이 찍힌 부분과 덜 찍혀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같이 음영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네, 오늘은 조르주 쇠라 아저씨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분께서 어떤 화풍을 만드셨는지 함께 알아봤어요. 이분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점묘화 기법이 이후에 오는 많은 화가들에게 큰 영감을 줬고, 그래서 이 조르주 쇠라 아저씨를 신인상파의 대표주자로 얘기한답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옛날에 살았던 화가들과 그분이 어떤 그림을 그렸는지, 어떤 방법으로 표현을 했었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어때요, 친구들? 재미있었나요? 다음번에는 또 다른 화가와 그분의 놀라운 표현 기법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건강히 잘 계세요. 안녕, 또 만나요. 자, 오늘은 조르주 쇠라 아저씨에 대해서 알아보고 일요일 오후라는 제목의 그림이고요. 왼쪽에 있는 그림은 그랑자트 섬의 오후, 왼쪽에 있는 그림은 그랑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라는 제목의 그림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아스니에르 섬의 왜 이렇게 어려울 것 같아? 이렇게 머리밖에 안 나와. 큰일 났거든. 다 깔았어 그림을. 어떡하지? 이거 한번 확인하고 가실래요? 확인해.